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겠습니다. 공무원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통해서 공시족과 취준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공무원 준비생들은 나이대가 대체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나이대가 27세에서 29세로 나타났습니다. 29%가 이 나이대에 속해 있었고요. 그 다음이 24세에서 26세, 그 뒤를 이어서 30세에서 32세의 나이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반에 대한 통계도 있었는데요. 대학 졸업반의 65.5%가 아직까지도 진로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쉬울까요? 그것도 녹록지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평균 7년이 걸리고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평균 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사리 졸업을 하고 나서 첫 직장에 입사하기까지는 평균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입사를 해도 다 좋기만 할까요? 여기서도 명암이 갈렸습니다. 10명 중에서 6명만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고요. 4명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통계와 숫자 통해서 정말 취업도 상당히 어렵구나. 대학 졸업생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두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에 대한 통계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공무원 준비생들 27세에서 29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어요. 제가 알기로 두 분은 이거보다 어리죠. 네. 좀 젊죠. 좀 일찌감치 공무원의 길을 그러니까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사실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저는 아픈 환자들 위해서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그렇죠? 돕고 이러는 걸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좀 성적이나 이런 게 어쨌든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의대 진학은 포기했지만 이제 뭐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공무원이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준비하는 게 가장 저랑 맞는 직종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무원을 준비한 것 같아요. 원래는 환자들을 위한 일을 꿈꿨다가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군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희망에 가득 찬 희망을 드리기 위한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0강 정부 형태론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시사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뉴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부 형태론에 대해서 첫 번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이 따로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도 다르듯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부 형태는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단군의 자식이듯이 그냥 가장 위로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가장 먼저 만든 대통령제인 미국식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시작인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우리가 구분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시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순 없으니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알아봐야 됩니다. 둘 다 출제가 되었어요. 둘 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말에 정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의원이 어디 사람입니까? 의원이. 입법부 사람입니다. 내각각료라는 말이 있죠. 내각각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관입니다. 장관. 그럼 입법부 사람이 장관도 할 수 있네? 고놈이, 죄송합니다. 고놈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치한다는 개념으로 권력 융합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대통령제는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왕이 있던 국가가 왕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되 왕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주는 사람을 만들어 두고 다만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대통령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구분, 시작이 반이에요. 권력의 융합형, 권력의 분립형이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제는 우리가 총선이란 말 들어보셨고 대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입법부를 뽑는 선거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2번 하면 대통령제, 그리고 선거를 1번 하면 의원 내각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선거 2번 대통령제, 선거 1번 의원 내각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대통령제가 뭔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약간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제야 그냥 그래요. 그냥 선거 2번 하고 그냥 서로 뽑았어. 끝. 근데 유의사항 우리나라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이해 갔어요? 미국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선거를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나겠어요? 다수당이 생겨나요. 다수당. 근데 유의사항이 다수당이 숫자가 많다고 다수당이 아니에요. 과반수를 넘어야 다수당이에요. 이해가세요? 우리나라 의석이 300석이니까 과반수, 반수를 넘으려면 최소 151석 이상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 당이 과반수를 넘어버리면 거기에 당수, 당 대표님이 뭐가 되시냐면 행정부를 구성할 권리 총소됩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당수, 우두머리가 총리가 된다. 벌써 느낌이 빡 왔잖아요. 뭐예요? 권력의 융합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당이 합쳐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립정권이라고 합니다. 연립정권이 뭐라고요? 여러 당이 합쳐서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그 예시는 우리가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가 뭐다? 선거를 해서 과반수가 넘는 단독정당이 있으면 단독정권, 없으면 연립정권. 이게 첫 번째 의원 내각제의 여당이 만들어지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구분. 재용 학생, 여당과 야당이 뭔가요? 권력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당은 뭐죠? 어떤 당이 여당이 되죠? 그럼 질문 잘못됐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있으면 되지 과반수를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연립정권이라는 말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요. 대통령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물론 이건 미국식이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우리가 여당이니까 굳이 다수당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 소, 야, 대라는 단어는 대통령제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벌써 2개 했어요. 선거가 1번이냐 2번이냐, 연립정권이냐 여소야대냐, 이 2가지를 벌써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의 임기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나 대부분 4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식이니까 미국은 몇 번 할 수 있죠? 2번 할 수 있습니다. 2번. 그죠? 근데 국회의원은 몇 번 할 수 있는 거죠? 무한정으로 할 수 있어요. 무한정. 이해가죠? 그래서 소위 옛날 시절에 8선 의원, 우리나라의 8선 의원은 몇 년 하신 거예요? 8사 32 이렇게 하신 거예요. 8선 의원은 자신의 일생의 절반을 다 국회의원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 절반 너무 많구나. 그죠? 어쨌든 지금 입법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에서 총리가 선출해서 가면 얘는 잘하려고 할 겁니다. 왜? 또 얘가 승리하면 총리를 계속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총리는 정치적 책임에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자, 여기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다른 용어입니다. 법적 책임은 내가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인 게 법적 책임이고, 정치적 책임은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따지는 게 정치적 책임입니다. 즉 선거에서 이긴다면 특별한 것이 없는 그 정당이 계속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민감하고 얘네가 해달라는 걸 대부분 다 해줄 겁니다. 왜? 왜 해주겠어? 같은 편이니까요. 행정부의 소속 그리고 입법부의 다수당이 일치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걸 해줄 거라고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각자 갈 길. 대통령이 물론 여대 야소인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원하는 걸 만들어 주겠지만 이제 대통령은 임기가 한정되어 있으니 내가 미국식에 2번 정도 하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 할 수 없으니까 소위 조금 정당이랑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 책임이 민감하지 않다. 여기는 정치적 책임이 민감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얘기들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해놨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것들에 대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알기 전에, 두 가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 우리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의원내각제는 내각 불신이라는 게 있고 의회 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정부를 구성했는데 정부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당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정권을 못 잡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각 불신임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도 그만해. 다시 선거하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가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왜? 내각 불신임 내가 못했다는 뜻이죠. 근데 바로 선거하면 이기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바로 하진 않고요. 일단 뭐 우리 일본의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을 사용한 거예요. 뭐냐면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다시 선거하자. 그래서 또 이겼죠. 그래서 또 정권을 연장시키는 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이 있는 이유는 모든 권력, 행정부의 권력이 어디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제는 어떻겠어요?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이 있으면 의원내각제, 없으면 대통령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권력 융합과 권력 분립이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원 강료 겸직. 느낌이 어때요? 정우 학생, 의원 강료 겸직은 융합이에요? 분립이에요? 겸직.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럼 뭐예요? 융합형이죠? 융합, 네네. 그러니까 이건 어디겠어? 의원내각제다.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내각의 의회 출석 발언권. 황교 학생, 내각의 의회 출석 발언권. 이건 뭐겠어요? 분립이 융합이에요? 내각이 네. 의회로 가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쳐 있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융합. 융합이에요. 자, MC님. 네.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융합일까요? 분립일까요? 아, 분리. 자, 또 큰일 날 얘기를 했어요. 본래 그래요?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곳이죠. 네. 근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대요. 네네. 그러면 융합이 될 수는 없죠. 분립이 될 수는 없죠. 왜? 분립이라는 것은 입법부가 할 일과 행정부가 할 일이 너무 달라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의원의 강요를 같이 할 수 있다. 입법부 사람이 행정부도 같이 할 수 있다. 융합형.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각의 의회에 가서 그 장관이 의회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그 다음에 법률안은 본래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법부인데 정부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또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의 영역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의 강요를 겸직한다. 같이 한다. 권력 융합. 내각이 의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다. 자기네 동네가 아니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죠. 권력 융합. 정부가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원칙적으로 법은 누가 만드는 거다? 의회가 만드는 건데 정부가 법을 만들어 달라니까 의회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권력 융합형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의원 내각제는 5가지를 가져요. 첫 번째,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 정부의 법률안 제출, 의원 강요 겸직 가능, 그리고 내각의 의회 출석 발언권. 이게 다 되면 뭐예요? 의원 내각제죠. 안 되면 대통령이 끝났어요. 와, 우리 벌써 이제 해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떤 정부 형태인지를 알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초반부에 공부를 할 때 이걸 주주주주 외운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의원, 내각제는 권력의 융합형이다.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립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이에요. 정부가 의회가 만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그죠? 이건 어디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이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같은 편이죠. 같은 편인데 법을 만들어 딱 줬더니 난 싫어졌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같은 편이 만들어진 법은 행정부가 만들어 달라고 한 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너와 나의 영역이 다르니 특히 여소야대 전국인 경우에 대통령의 생각과 의원들의 생각, 다수당의 생각이 다를 경우 의원이 만든 법을 거부할 수 있다. 그죠?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가 대통령제에만 있는 것이다. 왜? 얘는 그걸 할 이유가 없다. 같은 편이니까. 마지막 정리 끝났어요. 이제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5개가 되고 하나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정부의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 의원 강요 겸직, 내각의 의회 출석 발언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되면 의원 내각제, 안 되면 대통령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으면 대통령제, 없으면 의원 내각제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부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뭐 가끔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다수당의 당수와 행정부의 수장이 동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말릴 수 있죠. 중간에 매개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 뭐 말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분쟁 시 해결이 용이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해결이 용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가셨죠?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죠. 대통령제에 별도의 선거,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의원 강요 겸직 불가. 그죠? 법률안 제출은 의회 의원만 가능하다라는 건 행정부가 그걸 꺼겨들 수 없다는 거죠.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동의권, 승인권, 그다음에 공직간의 탄핵 소추권.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헌법 가서 하면 되고
우리가 5가지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장점이 뭐겠어? 장점, 대통령 장점. 임기가 있죠. 임기. 왜? 내각 불신임 의회 예산은 내각 불신임 의회 예산 그러면 다시 선거. 내각 불신임 의회 예산 다시 선거.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된 국가가 대부분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데 전국 안정이 되기 대통령이 좋지만 뭐가 출현할 수 있다? 독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독재. 이해가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뭐라 그랬어요? 권력 융합 혁태. 그래서 지금 입법부의 행정부가 구성된다라는 게 선거가 한 번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 책임. 왜? 같은 편이니까. 강요 겸직 가능하다.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의회는 내각의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이 달라요. 이게 이제 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가 누구다? 여왕님이시고 행정 수반이 총리예요. 우리나라는 국가 원수도 행정 수반도 대통령제는 둘 다 대통령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효율적이다, 책임 정치다. 왜? 다음번에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수당의 횡포는 과반수가 넘어야 정권을 차지하니까. 두 번째는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5개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 있죠. 이따 끝날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문제를 대부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로 풀면 안 된다. 자,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 우리 아까 6가지 얘기했던 거 있죠. 내각 불신이 의회에서는 안 돼요. 우리 대통령제니까. 하지만 첫 번째, 의원 강요 겸직 가능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그죠? 두 번째, 내각의 의회 출석 발언권도 있는 국가고요. 정부의 법률안 제출도 가능한 나라고 법률안 거부권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요소예요. 근데 가장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국무총리입니다. 총리라는 것은 본래 의원 내각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에 해당하는 국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지만 의원 내각제를 요소를 가미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심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국무회의는 우리 국가에서 약간 이제 행정 관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본래 의원 내각제라면 국무회에 있는 장관들이 의원이겠죠. 그러니까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 거기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 대통령제에서는 우리가 장관들은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자문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좀 격상시켜서 심의기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출발합니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전형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1번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은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에 대한 거부권, 의원 내각제의 경우 내각 불신임이다.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의 동의라는 게 있죠. 두 번째, 의원 내각제 행정부의 수반과 강요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되어 있다. 의원 내각제 융합 맞지요? 세 번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은 법률안 제한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자, 요걸 여러분들 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전형적인 거야. 우리나라는 이거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법률은 의회에서 만든 일이니까 행정부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네 번째,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 의원의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차이를 보인다. 법으론 정해져 있지요. 다만 보장이 안 될 뿐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하드한 문제예요. 자, 다음은 A국의 정부 형태와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낸 것으로 행정부의 수반은 미은당 소속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 선거가 한 번이면 뭐예요? 의원 내각제죠.
선거를 2번 하면 대통령제입니다. 그죠? 첫 번째 했어. 아, 그러면 의원내각제 머릿속에서 빵 드는 생각이 뭐야? 권력의 융합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총 의석수가 300석이에요. 그죠? 총 의석수가 300석이에요. 그러면 의원내각제에서 과반수를 넘어야 정권이 획득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단독 정권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연립 정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립 정권이 돼야 된다. 그럼 연립 정권은 뭐다? 근데 니은당 소속이라 했죠. 그러니까 니은당이 뭐 이렇게 합쳤든 뭐 다른 당과 합쳐가지고 연립 정권을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맞죠? 의원내각제니까.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한다. 져요, 안 져요? 지죠. 선거에서 지면 떨어지게 되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가 권력 융합이고 4번째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연립내각이 등장하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첫 번째, 뭐다? 의원내각제. 선거 1번, 권력 융합형. 2번째, 선거 2번, 권력 분립형. 3번째,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아까 하나를 못 풀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특징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니까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문을 열면서 대학 졸업반의 65.5%가 아직까지도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 적성과 흥미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펙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펙을 쌓는 데에만 급급했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는 여전히 모른다는 뜻이겠지요. 입사를 해도 조기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입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적성과 흥미를 정하는 것, 진로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노량진 특강 오늘 함께 하신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생각하세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